귀상어에겐 양한 시각이라고 불리는 믿을 수 없는 360도 시야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눈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시야의 영역이 서로 겹칩니다. 워베공은 호주 원주민의 말로 덥수룩한 턱수염을 뜻합니다. 이 바다 동물의 모습을 보면 왜 그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이퍼 독피쉬는 칠흑같이 어둡고 깊은 바다에서 빛을 내는 자기만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바늘처럼 생긴 이빨과 늘어나는 턱이 있는데 덕분에 자기 몸 절반 크기의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대충 보면 이 모든 동물들은 공통점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 이들 모두 상어랍니다. 세상에는 500종 이상의 상어가 살고 있고 그들 중 많은 상어들은 같은 종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바다의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 상어는 4억 년 이상 지구에 존재해왔습니다. 온갖 힘든 상황에 적응해왔죠. 이제 몇몇 상어는 강과 호수 같은 민물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상어의 크기는 사람 손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12m 길이의 고래상어까지 다양합니다. 상어가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있지 않다면 더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반면 상어의 멸종이 우리 행성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없는 세상에서 깨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서퍼라면 상어의 악명 높은 삼각 지느러미를 찾기 위해 물을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해변에 갈 때마다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구조대에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자마자 해변으로 전력 질주할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화 제작자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새로운 악당을 찾으러 나서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 상어가 보이는 것처럼 나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날카로운 이빨에 어뢰 모양을 한 큰 생물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돌묵상어는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고 먹이를 먹을 때 그 이빨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뿔상어의 이빨은 어금니처럼 생겼고 그 이빨로 딱딱한 껍질을 가진 먹이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20cm 길이의 작은 가시줄 상어가 어떻게 여러분을 해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인간이 아닙니다. 보통 상어는 우리를 비슷한 크기의 돌고래나 물개로 착각합니다. 대부분의 상어종은 물고기, 오징어, 조개를 더 좋아해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래요. 맛있겠네요. 어떤 상어는 필터를 사용해 먹이를 먹습니다. 아감이나 입으로 바닷물을 여과해 음식을 얻는다는 뜻이죠. 어쨌든 상어가 없는 세계로 돌아갑시다. 큰 상어종은 해양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물고기를 사냥해요. 참치 같은 거요. 그리고 참치는 심지어 더 작은 바다 생물을 먹습니다. 주로 바닥에 해조류를 먹고 사는 물고기들을요. 상어가 사라진다면 이 먹이 사슬 전체가 엉망이 될 거예요. 물고기 수를 조절할 상어가 없다면 해조류를 먹는 가장 작은 물고기들은 곧 포식자들이 집어삼켜버릴 거예요. 밑바닥의 물고기가 사라지면 해조류는 무럭무럭 자라겠죠? 박테리아가 산호초까지 뻗어나갈 거예요. 그럼 산호초는 광합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에서 영양분을 얻기 위해 햇빛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산호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산호초는 사라지고 나중에 석회암으로 변할 뼈대만을 남길 겁니다. 이렇게 많은 해양생물종이 멸종할 수 있어요. 해조류는 또한 물고기의 아가미를 막고 물과 해산물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상어가 먹고 남기는 음식은 많은 해양동물들의 중요한 먹이입니다. 범고래나 다른 상어들, 그리고 심지어 문어들의 먹이가 되죠. 상어들이 남기는 먹이가 없다면 이 종들은 굶주림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호랑이 상어를 한번 볼까요? 이들은 해초 초원에서 살면서 이 지역에서 거북이들이 지나치게 많이 서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상어가 망을 보지 않는다면 모든 수중식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과학자들은 지구 산소의 50에서 80%가 바다의 플랑크톤에 의해 생산된다고 말합니다. 해조류나 표류하는 식물, 박테리아에서 말이죠. 보통 산소를 생성하는 플랑크톤을 개걸스럽게 먹는 물고기가 상어의 먹이입니다. 상어가 없다면 세계는 심각한 산소 결핍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작은 물고기는 잘 자라겠죠. 단 처음에만요. 만약 상어가 없다면 상어가 가장 흔하게 먹이로 삼는 다치고 아픈 물고기들이 그들 무리의 균형을 잃게 만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통제 없이 남겨진 물고기는 작은 새우, 플랑크톤, 미생물 등 보이는 모든 걸 족족 먹어치우겠죠. 곧 모든 게 사라질 거고 물고기들은 결국 굶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처럼요. 이 지역에서 백상아리가 지나치게 많이 잡혔고 그로 인해 가오리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마리의 굶주린 가오리가 국자 가리비를 모두 먹어치웠고 그 지역의 어장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가리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자 가오리는 껍질이 있는 다른 바다 생물들을 먹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상어의 실종은 생태 관광에도 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하마에서는 암초상어 한 마리가 일생 동안 약 25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다이버들이 자연환경 속의 이 상어들을 보려고 이 돈을 지불하죠. 벨리즈에 살아있는 고래상어 한 마리는 일생 동안 200만 달러를 벌어다 줍니다. 게다가 만약 상어가 없다면 우리는 상어가 얼마나 놀라운지 절대 모를 거예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상어는 뼈가 없어요. 상어의 뼈대는 우리의 귀와 코끝처럼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골은 진짜 뼈보다 훨씬 가벼워요. 게다가 상어의 간은 기름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상어가 물에서 잘 뜰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상어의 피부는 돌고래처럼 매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포와 비슷합니다. 작은 이빨처럼 생긴 비늘이 피부에 가득하죠. 비늘은 꼬리 쪽을 가리키고 있어 상어가 수영할 때 물과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상어에게는 뼈가 없지만 상어의 몸은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식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뼈대에 칼슘을 저장합니다. 때문에 100만 년 된 상어의 턱이 뼈처럼 무겁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상어의 눈, 코, 입 주변에는 작고 검은 점들이 있습니다. 상어는 이 점으로 바다의 전자기장과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어종은 놀라운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멋진 사실은 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어 눈 뒤에는 특별한 반사 조직이 있는데 이 덕분에 상어는 작은 빛으로도 완벽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어의 척추에 있는 고리를 세어보면 상어의 나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각 척추에 반투명하거나 불투명한 띠가 있거든요. 만약 척추뼈에 띠가 10개 있다면 이 상어는 10살입니다. 이런 셈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멋지죠? 백상아리의 악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약 6m 정도 되는 상어가 1제곱센티미터당 281kg의 힘을 낼 수 있어요. 즉, 이 상어의 턱이 사자나 호랑이의 턱보다 4배는 더 강력하다는 거죠. 1제곱센티미터당 10에서 14kg 정도의 힘을 가진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어는 특별한 망막 덕분에 눈을 데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먹이를 발견하게 도움을 주죠. 수염상어나 전자리 상어처럼 바다 밑바닥에 사는 상어종은 눈 뒤에 특별한 구멍이 있습니다. 상어의 뇌와 눈에 산소를 직접 공급해주죠. 이 상어들은 해저에서 쉬거나 먹이를 먹을 때 이 장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어종은 아가미 위로 물을 퍼올리기 위해 항상 수영을 해야 합니다. 상어는 지구의 모든 바다에서 살지만 어떤 상어는 민물에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대강에서 황소상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민물에 적응해서 이제 신선한 물과 소금물 모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강상어는 뉴기니, 호주, 남아시아의 강에서 헤엄을 칩니다. 이빨의 수는 종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상어는 각 턱에 15줄 이상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줄씩 차례로 가장 크고 가장 기능적인 이빨이 앞에, 작고 힘이 약한 이빨이 뒤쪽에 있습니다. 상어는 일생 동안 충치가 생기지 않는 35,000개의 이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래턱만을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상어는 위턱과 아래턱을 모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동안 동물을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상어는 냄새를 유난히 잘 맡기도 하지만 청력도 뛰어납니다. 낮은 주파수 소리를 듣기 때문에 914m 떨어진 곳에서도 먹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포식자들은 물고기의 수축된 근육 조직이 만드는 소리를 쉽게 인식할 것입니다. 상어는 느리게 자라는 종으로 번식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취약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상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지노에 포커를 치러 갈 때 카드 상어를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돈을 다 잃을지도 몰라요.